안녕하세요.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가장 발빠르게 전하는 KNN 복지뉴스입니다. 매일 새롭게 발표되는 핵심 정보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복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많다는 점에서 복지 선진국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맞춤 복지는 윤석열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라며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로 지난 1년간 보건복지정책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약자 복지와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는 소득과 자산에 많고 적게를 따지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똑같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려고 했던 앞 정부와의 차별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상징적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자층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5,200억의 복지 예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 과거 정부는 5,200만 명 전체 국민 한 사람에게 각각 1만 원씩 복지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한 정책을 펼쳤다면 약자 복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자층 52만 명에게 인당 100만 원씩의 복지 혜택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처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 즉 선택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기초연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을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4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급 대상은 현행 소득 합의 70%를 유지하기보다는 40% 정도로 줄여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즉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의견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6만 명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6만 명의 어르신들은 왜 기초연금 32만 원을 포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받은 만큼을 그대로 삭감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산정액이 32만 원을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동일한데 괜히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높아지면 의료급여를 포함한 다른 복지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추진한다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연계감액을 폐지하여 최빈층 생계수급자 32만 명이 기초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결론은 올해 10월까지 결론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연금 개혁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연금 개혁의 방향 또한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현재 연금 개혁의 문제는 노후 보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혜자인 고령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데 비해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미래 세대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소득 상위 40% 정도로 축소하는 대신 지급 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약자 복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의 고갈을 늦추고 재정 안정을 이루기 위해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즉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받는 것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의 어르신들에 대한 국민적 동의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현재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즉 선택적 복지에 대해 반대할 것이 확실하고,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기초연금 전체 지급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은 빠듯한데,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정책은 지키지 못할 정치적 공약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생계급여 등과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 조항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